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리고 새벽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시장 조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견조한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어제 이미 일부 선반영돼 있다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아시아 증시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옵션 만기일에 잘 약보합으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여러분들 유지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자, 종목 AS부터 진행을 해드립니다. 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와 수익률은, 고점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없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OCI 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화요일 날 공략하실 수 있었죠. 어떻게 교육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수조 원에 달하는 종목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장에 수익이 났잖아요. 보실까요? 자, 월봉의 기준입니다. 4월 15일 날 24회 주식투시경에서 여러분들께 갭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월봉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흐름 어떻게 됩니까? 상승 나오고 이 갭 높이만큼 목표 주가 도달을 했죠. 그죠? 목표 주가 도달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눌려버리죠.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선 패턴. 예? 그죠? 선형 패턴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형 패턴에 급격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 반전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선형이 떴어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이탈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데 이 목표 라인을 우리가 이 목표 라인을 설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보면은 혹은 추세 라인으로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 꼬리 달릴 때의 기준이 뭡니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창고에서 포트폴리오 정리, 그렇게 되면서 인위적인 눌림, 그렇다면 다시 돌려요, 못 돌려요?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월요일 날 보여드리고 나서의 흐름. 지금 주봉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죠? 불과 화요일 날 편입하시고 수요일인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종목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시게 되면은 수조 원의 종목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교육을 통해서 4차례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종목 AS를 통해서 또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 월요일이 이거예요. 그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매수 2법칙 혹은 매수 3법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띠를 보여드렸어요. 선형 패턴을.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제라고요? 월요일의 기준이고 그 다음 날이 망치가 나온 게 화요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듬뿍 실렸어요. 거래량 듬뿍 실리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와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세적인 상승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어떤 거였어요? 현대중공업이었잖아요.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제 현대중공업 다 편입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제 여러분들께 현대중공업 말씀드린 건데 자,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띠 모양의 이게 월봉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월봉에 선형 패턴이 나왔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흘러간다? 자, 이 선형 패턴 다 내려온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 눌려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의 흐름, 이 흐름이 월봉 기준에서 요 모양새예요. 요 모양새인데 꼬리를 달고 이제 돌리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면 더더욱 좋겠죠. 자, 현대중공업의 주봉, 일봉 다 보여드립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망청 떠주고요.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흐름.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번 조정에서 눌려 내려오는데 이 눌림폭이 좀 과도했다는 거예요. 수급 대비해서 눌림폭 보세요. 이렇게 매집을 단행해놓고 요만큼의 움직임에서 수급 변화 크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다?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 기준에서도 갭 교육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 보여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 어제 기준에 잡으실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10만 6천 원까지 올라가죠. 10만 원 전후에서의 공략 기준에서 10만 6천 원까지 하루 만에 5%씩 올라가 버린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요만합니까? 수조 원이 넘는 이 현대중공업에서의 흐름,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목군들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교육을 통해서는 어떤 종목을 잡을까요? 기가 막힌 종목을 잡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내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습하시고 복습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습하시는 방법과 복습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종목 AS 다 보셨죠? 대단합니다. 이번 주에도 똑같아요. 이번 주에도 서양식 패턴의 반전형 패턴에서 종목 잡아드렸죠. OCI, 현대중공업 대단합니다. 이러한 종목군을 다시 여러분들께 이 시간 끝자락에 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의 내용으로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 꾸려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 AS는 다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갑니다. 어제 배웠던 교육, 오늘 복습하셔야겠죠? 자, 복습 내용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 분석의 종류,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고요? 서양식 패턴 분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양식 패턴 분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정형화해서요. 확률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러한 어떤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패턴이 과거에 그대로 형성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추세 부분의 흐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턴 부분도 정형화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형 패턴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반전형 패턴. 이 지속형 패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패턴 기준에서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지 않고 추세의 지속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형 패턴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꺾여 내려오거나 혹은 이 앞전의 흐름이 이러한 패턴에서의 움직임이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흘러내려오는 국면에서 돌려지는 흐름. 이것이 반전형 패턴의 기준이 되겠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형성된 이후에 고점에서 다시 저점으로 이러한 식의 패턴을 그려가면서 만들어주는 추세. 이 구간에서 지속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패턴 모양대로 간다는 거고요. 반전형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 변곡이 나와서 돌려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놓고 볼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2주 전에는 지속형 패턴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총복습을 해드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 반전형 패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 이것이 반전의 기준이다. 뭐 이것은 추세 배우실 때도 배웠고 캔들 배우실 때도 배웠고. 그죠? 자, 두 번째. 패턴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죠. 당연하죠.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에 어떠한 큰 정형화된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실전을 통해서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실전 예제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형성되면요.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양식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제가 지금 서양식 패턴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형 같은 경우 삼각형 패턴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형이라든가 전부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반전형의 기준에서도 목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패턴의 정형화된 패턴의 똑같은 흐름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목표 주가 또 움직임 변동폭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 반전형 패턴의 경우에는 기간이 확대가 되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형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속이 될 것이냐 반전이 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속형 패턴이라는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반전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그렇게 된다면 지속형의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패턴이 연장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반전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어느 기준에서든 새롭게 돌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추세 부분이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형을 발견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속 그러한 흐름보다는 지속형 발견 이후에 돌려지는 반전형으로 나왔을 때 그 흐름, 형성 기간은 월등히 더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영향력이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아시겠죠? 시세의 영향력이 지속형의 변동성보다는 꺾여져 내려오거나 다시 올라갈 때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 부분이 확대된다. 시세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거래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부분 우리가 완벽히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반전형 패턴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래서 우리가 원형 패턴 자세 배웠죠. 원형, 천장형, 그리고 원형, 바닥형. 바닥형에서 편입을 한 이후에 목표 주가 충분히 설정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대 패턴 어떻습니까? 확대형 패턴. 여러분들께 오늘 복습해 드릴 건데 이 확대형 패턴의 경우에는 하락 반전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변동성이 그렇게 커진다.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쫙 커진다. 이것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됩니까? 고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하락 반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실제 배울 내용은 V자형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중형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복습입니다. 확대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형. 하락 반전형 패턴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전적인 내용에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서양식 패턴이 윤정두가 만들어낸 패턴이 아니죠. 전 동양인입니다. 서양식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양식 패턴이 예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형성됐었던 과거에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현대 시대에 와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원형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바닥. 그런데 요즘에는 HTS, 모바일, 정보화 시대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줄어 내려가다가도 어느 한 시점에 조그만 재료 가지고도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죠. 그것이 변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은 주가의 기준이고 거래량은 보조 지표의 기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 그 구조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보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 반전의 패턴의 기준으로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 상승한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 반등, 가격 반발력으로 고점을 약간 높였다고 해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왜? 바닥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된다? 그런데 저점이 더 낮아지는 변동성이다? 그렇다면은 강력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근거 부분이 논리가 비약합니다. 아시겠죠?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추격 매수자도 있지만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어제의 종가보다 어제의 저점보다 더 밑에서라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매도세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추격 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동성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단기 급등 이후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반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중에 최근 들어서 상승 반전형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논리가 약하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자,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에도 이 확대형은 하락 반전형 패턴이 맞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주가의 좁은 등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점들도 높아지고 저점들도 낮아지고 더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의 등락폭 확대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이 부분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짧은 구간에 사실상 형성이 됩니다. 주로 시장의 상승 추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아직 완벽하게 안 보이셨지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고점에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됩니다. 지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흘러내려갔을 때는 그렇다면 고점으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왜? 시장 분위기 혹은 업종 분위기 혹은 그룹사의 분위기 혹은 이 종목의 단기적인 재료, 이미 선반영돼 있는 주가 대비해서 단기적인 재료 때문에 조금 더 올라선다. 아시겠죠? 거래량 없이 조금 더 올라서는 흐름까지도 지금은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상승 추세에 나타나고 상황이 혼란하여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역시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확대형으로 나오는 이런 기준에서도 거래량 부분은 일정 범위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곳에서 깨고 내려갈 때 그럴 때 거래량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많이 어려우면요.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녹화 방송 보시고 또 보시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민감하고 극도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확대형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불안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불안 심리가 이렇게 주가 급등을 이끌어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인 흐름이다. 주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서 그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확대형.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인 전제 부분. 그냥 이렇게만 놓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확대형 이렇게 해놓고 그냥 확대됐으니까 하락 반전됩니다. 상승하던 추세 혹은 여기에서 이 상승 추세 이 부분이 하락 반전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은 어디서 뜨고 또 전제 조건은 어떠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죠.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윤정두만의 필살기입니다. 승률업 아주 쉬운 확대형 패턴 분석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필요 조건이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확대형의 확정이 된다.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하락 반전될 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차익 실현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자주 발생. 이거 뭐 앞서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분봉 등 단기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주봉, 월봉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불안 심리가 몇 주, 몇 개월을 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불안 심리가 어떻게 몇 주, 몇 개월을 갈 수 있어요. 벌써 이미 불안 심리가 표출되면 깨져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봉 같은 단기적인 구간, 이러한 뭐 장중에 단기적인 구간,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에 나타나는 그러한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확대형은 불안 심리를 나타내면서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저항이 3회가 있어야 되고 지지가 2회 이상 형성된 이후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혹은 뭐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꺾여지는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첫 번째 꺾여지겠죠? 여기가 1번입니다. 예? 여기가.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이 높아지겠죠? 여기가 2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저점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의 저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다시 번등이 나와서 3번. 예? 꼭지가 3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은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가 될 줄 알아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첫 번째 부딪히고 꺾여 내려와서 지지되고 돌려질 때가 여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평행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에 두 번째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다면 저점이 낮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점이 벌써 낮아졌죠. 그러면 이 고점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변동성의 확대, 그 전날의 가격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밀려 떨어질 때 깨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몇 번 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최소 2번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첫 번째만 있다. 그럼 이게 횡보가 될지 고점이 올라갈지 저점이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 하나, 2개가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최소 저항 3회와 지지 2회 이상의 형성 후 진행.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시중에 조금씩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이렇게 정형화해서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은 드물죠. 자,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지 구간 하향 이탈 시 신뢰도는 업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거래량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깨져 내려갈 때는 그것은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측 주가는 마지막 저항에서 마지막 지지 구간의 변동폭,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이 변동폭의 기준입니다. 이 변동폭의 기준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추세에 깨져 내려가는 그 구간, 거기까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항 3번, 1번, 2번, 3번. 지지 2번, 1번, 2번. 그렇게 해서 지지가 나와야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죠. 만약에 지지 라인이 이렇게 평행이 되거나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것은 확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점을 높일 뿐이지. 자, 그렇게 되면서 1차 목표 주가는 2번과 3번의 위치. 2차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3번과 이 하단에 깨고 내려가는 추세 부분의 하단의 높이.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전 예제 보시겠습니다. 일동제약의 일봉 차트예요. 주봉도 아니고 일봉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온 이후에, 그죠? 밑바닥에서부터도 상승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는 저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아지고. 그런데 한 구간에서 고점이 높아졌는데 저점이 살짝 내려와요. 몸통의 절반까지도 훼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낮아지죠. 낮아진단 말이에요. 고점도 계속 높아지긴 하는데 저점도 낮아진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그 전날, 캔들의 그 전날, 전전날의 가격에서까지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 고점이 높아지는데 밑에 가격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고 물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코스피 200 일봉 차트에서 놓고 보여드립니다. 2010년 2월이에요. 그때 이후의 흐름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흐름. 그러고 나서 시장 깨져 내려가죠.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의 일봉 차트인데 11월 29일부터 해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딪히고 난 이후에 저점 낮아지고 다시 부딪히고 저점 낮아지고.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가는 흐름. 여기까지의 흐름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확대형의 기준 목표치입니다. 바닥에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닥에서 돌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부터 변동성의 확대와 함께 깨져 내려가는 것이 확대형의 기준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바닥 확대형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교과서적인 내용에 충실하십시오. 원전에 충실하십시오. 서양식 패턴에서는 확대형은 하락 반전이다. 왜? 변동성의 확대는 불확실성의 확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복습은 금요일날 총정리 그리고 토요일날 여의도에서 특별 무료 강연을 이번에 하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오셔서 복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습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어떻게 한다고요? 10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여러분들이 서양식 패턴에서 가장 좋아라 하실 만한 패턴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좋아라 하실 수 있는 패턴이 어느 걸까요? 가장 쉬운 패턴. 캔들로 따진다면 망치형의 패턴. 뭐가 될까요? V자형의 패턴이죠. 급락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우와 이 종목 제대로 공략해야지. 그럼 급등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V자형으로. 그죠?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V자형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앞 시간에 복습할 때 말씀드린 내용 다시 나와 있죠?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복습하시고 예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패턴에서 오늘 뭐 배운다 그랬어요? V자형 패턴을 배운다. V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오늘 졸리시더라도 텔레비 앞으로 쫙 나오셔서 이거 제대로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천장 V자형 패턴. 아쉽게도 오늘은요 하락 반전되는 천장 V자형 패턴을 말씀을 드립니다. 쭉 올라가다가 혹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깨져 내려오는 패턴. 이것이 천장 V자형 패턴입니다.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원형형 패턴은 조금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줘요. 그죠? 그런데 V자형은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요. 이게 바닥에서 뜨면 이렇게 되면 뭐 폭등이죠. 그런데 올라설 때 이렇게 꺾여져 내려간다? 가슴이 아프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를 명확히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전이 나와서 바닥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갈 때 수익을 목표로 해서 반전형을 배운다 할지라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천장 V자형을 알려드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없어 하고 채널 돌리실 거죠. 안 됩니다. 맨 끝에는 천장 V자형이면 또 확대형도 하락반전이고 이쪽도 하락반전이면 그럼 하락반전할 종목을 드릴까요? 공매도 하시라고? 말도 안 되죠. 맨 끝에 여러분들께는 예습의 차원에서 바닥 V자형 종목을 오픈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급격한 모멘텀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분명히 나타냈는데 원형형처럼 힘이 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고점에서 확 깨져 내려간다. V자형으로 대칭으로. 그것은 분명히 모멘텀이 재료가 바뀌었다는 거죠. 재료 요인에 의해서 호재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하락으로 되돌려졌다는 겁니다. 자, 사전에 예고 없이 급속한 속도로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정점에 달한 이후에 급격하게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천장 V자형 완성은 시간이 지난 후 확인 가능하다. 이 부분 서양식 패턴의 맹점이 뭡니까? 완벽하게 확정이 돼야만 이게 V자형이었구나. 이게 원형이었구나. 그거를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정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필승 노하우를 알려드리죠. 실전 노하우 부분 여러분들께 오늘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장 V자형 패턴의 삼국면. 앞서서 말씀드릴 때 모든 서양식 패턴에 대해서 모든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V자형의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예제를 보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연습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을 타이핑으로 쳐도 여러분들께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녹화방송, 지금 본방송 보시고 생방송 보시고 녹화방송까지 보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하셔야만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V자형 패턴 잘 생각해 보세요. 와, V자형 반등 나와라. V자형 패턴 나와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이 V자형을 예측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지에 대한 매수 구간이 명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캔들 배울 때 망청이 떴어. 망청 뜨면 매수 어디서? 손절은 어디서?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V자형 패턴에서도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벗겨내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도표화 작업은 일단은 안 했습니다. 내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립니다. 천장 V자형 패턴의 삼국면. 이게 뭐 정형화되어 있는, 이거는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상. 상향 추세선. 천장 V자형이잖아요. 그래서 천장 V자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추세가 나오겠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이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추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급격한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천장 V자형이 형성되려면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V자형이 되려면 좀 가팔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가파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여기서의 흐름이 물론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계속 고점을 높여 나가니까.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펑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의 급부에서 요즘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확대형 배울 때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거래량이 일부 줄어들면서 오히려 올라가. 왜 그런다 그랬죠? 예전에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왜? 객장에서 모는 종류의 차트 그려서 단말기가 없으니까 전표에 가격을 써서 매매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어떤 이 추세 국면에서 맞는 그런 거래량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긴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재료, 뉴스가 장중에도 나와요. 그것을 바로 HTS나 모바일로 연동을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는 겁니다. 아주 특징적인 거래량 아니고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있네? 시장 분위기도 좋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고점을 높일 때 거래량이 팡팡 터져서 가야 되는데 찔끔찔끔 거래량은 주는데 고점만 찔끔찔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이제 바닥이 아니라 천정이죠. 그러다가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펑 터지면서 깨져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격한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터져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피봇 축이라는 곳에 축이 형성되죠. V자니까 천장 V자니까 옆으로 엎어놓은 기준이 되는데 이 축이 고점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만한 흐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축으로 산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향 추세선은 주가가 상향 추세선을 이탈하고 하락 반전 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추세.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추세가 또 형성될 거고요. 이 추세 부분에 주가가 이렇게 연동돼서 가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자,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자,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천장 V자형, 고점이니까 손절을 어디서 하느냐? 차익 실현이죠. 손절이라기보다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갔어요. 실리면서 가는데 여기가 꼭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다면은 캔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갭 상승 이후에 뭐 교수용이 나온다든가. 그죠? 그러한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건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을 형성할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찌됐건 막연하게 시장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막연하게 상승하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그러고 나서 이건 또 뭐예요? 여기가 왜 매도 구간이냐 이거죠. 왜?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이것을 해외 서적을, 우리나라 뭐 없으니까 서양식 패턴이니까 해외 서적을 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원문에 대한 해석을 오역을 약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기준에서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여기서 뻥 터집니다. 고점 거래량이. 뭐 이렇게 흘러가다 고점 거래량이 땅 터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을 형성시키고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제가 생각할 땐 줄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점이 형성되고 뭐 시장이 눌렸던 업황이 눌렸던 업종이 눌렸던 뭐가 눌렸던 밀려 내려갈 때 거래량이 죽어가다가 여기서 터진 거래량 있죠. 이때 뻥 치고 올라가서 추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터져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축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나쁘다 잘못됐다 할 수 없는 정형화된 그런 분석 내용입니다. 다만 이 밑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어디서 어느 기준 이 화살표가 위에 있을지 점선이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윤정두가 그려놓은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전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실질적인 상승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라인이 형성됐다가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데 사실 이게 고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상승 추세 라인이 깨져 내려가는 요 구간에 거래량이 펑 터져준다면 신뢰도는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 부분은 내려오는데 대칭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 중요한 거예요. 1.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기준에 거래량이 실린다. 2. 내려오는 구간 동안에 이 기준이 대략적인 대칭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대략적인 대칭이 나오게 된다면 대칭이 V자형이라는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V자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되거나 이건 조금 어폐가 있죠. V자형이라는 건 대칭이 돼서 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무조건 반등 나오거나 꺾여 내려오면 V자형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자체도 어렵고 기간 자체의 범위 설정 부분도 어렵다는 거죠. 대칭이 돼야만 V자형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과 움직임 폭의 설정, 기간의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추세를 거래량이 이끌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되는 흐름 그리고 나서 대칭이 되면서 연동폭이 나와줘야 이것은 V자형 패턴이 된다.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천장 V자형이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전 예제 보여드립니다. 예제. 인터넷상에는 이런 그림은 없죠? 예, 예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CJ 대한통운의 일봉 차트입니다. 윤정두가 직접 예제를 만든 거는 맨 끝부분에 나와요. 제대로. 근데 지금 이거는 저희 연구원들 보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제대로 만든 것도 있고 제대로 못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시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 있었는데 거래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거래량이 안 맞는데 이 패턴은 잘못된 패턴인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서양식 패턴 해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예전과 지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온다. 다시 짧게만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죽은 거래량이라고 친다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래량이 있다. 추세를 바꾸지 못하는 흐름 내에서. 왜? 뉴스가 그만큼 많고요. 그리고 모바일 상에서의 매매 그리고 HTS 상에서의 매매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예전처럼 한 번 횡보를 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거래량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부분을 못 찾다 보니까 거래량을 숨겼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이.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CJ 대한통운의 일봉 차트인데 대칭이 조금 안 맞죠? 그나마 좀 뭐 거의 비슷하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나마.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일봉 차트. 이게 V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냥 다 깨고 내려왔는데 급등 이후에 뻥 하고 깨져 내려왔는데 이것을 V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천장 V자형이건 바닥 V자형이건 대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죠 사실상은.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칭이 됐다고 잘라놨을까요? 연구원들 이걸 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예? 저희 연구원이지만은 제가 혼내겠지만은 이거 모니터링 녹화 방송 또 모니터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거를 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V자형입니까? 이게 어떻게 V자형이야? 그죠?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억지해서 혹은 인터넷상에 이런 해석들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 이렇게 그려놓고 V자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뭐 어디서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됐다가 저점 내려가면 그걸 깨고 내려갔다면 거기서 손절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차익 실현하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림통상 같은 경우. 어디서 어떤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냥 그림만 갖다 놓으면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책을 사서 보시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전에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도가 다시 제대로 된 예제로 제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4조 대림도 이게 V자형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립니다. OCI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벌써 OCI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OCI 어떻습니까? 예? 대단하죠? 우와,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우와. V자형 나오네? 그죠? 예? 우와, 여기도 V 나오네? 역-V. 예? 그리고 우와, 우리 바닥에서부터 또 올라가는 흐름들.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 여기죠? 요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당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기는데 V자형은 이걸로만 따집니다. 왜? 대칭이 안 되죠. 이거 전체를 따질 때는. 그렇죠? 그림이 뭐 같은 바닥 찍었다고 V자형인데 아니에요. 대칭이 되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V자형의 기준은 대칭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당겼습니다. 당겼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그림 위치가 어디라고요? 자, 보니까 요거. 132.56% 상승 이후에 55.62% 하락인데 차익 실현을 한번 제대로 못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시 그냥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제대로 해야죠. 네? 제대로. 그리고 이거 연권 또 혼나야 돼. 왜? 저점 정확하게 어디 찍었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줬습니다. 이거 복습할 때 최대로 가격 다 찍어드릴게요.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잘 놓고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놓고 보시죠. 쭉 올라갑니다. 거의 대칭이죠. 지금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추세 라인을, 상승 추세 라인을. 네? 자, 첫 번째로는요. 상승 추세 라인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던 상승 추세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추세 라인에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가죠? 그러면 윤정도가 말씀드린 이 추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갔는데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3에서 5거래일. 3에서 5거래일 이상 위에 있었죠. 변동성 부분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확대됐죠? 그러면서 10%대에 5에서 10%대의 상승률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거죠. 그러면 뭐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눌려질 때 범위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상승 추세 라인이 다시 깔끔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또 혹은 여기서의 1 상승 추세. 그죠? 이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 이탈되는 이러한 구간에 거래량이 터지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죠?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네요. 어때요? 명확하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야죠. 제대로. 그냥 그림 비슷하다고 아이고 V자형이다. 이게 V자형입니까 이게? 네? 대칭이 됐어요? 고점에서부터? 안 됐죠? 그럼 목표 라인은 어떻게 잡아?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추세 이탈했으니까 정리?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서 추세 이탈했으니까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뭐 어떤 식으로 기준? 아 그램비례 매매 법칙도 배웠으니까 그걸로 대응한다?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이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흐름에서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더 당겨놓은 거예요. 더 당겨놔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V자형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대칭에 가까운 V자형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상승 추세 라인, 실질적인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데 돌리지 못하죠. 깨져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5MA, 20MA 평균 2평 거래량 대비 월등히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28.66%의 하락.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그램비례 매매 법칙 배웠으니까 21선 1차적인 추세. 그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가파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 내려온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 내려온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하셨다면 우리는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램비례 매매 법칙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들어갔다도 다시 떨어져 내려오면 정리. 그러고 나서 기울기가 꺾여져 버리면 이때는 되돌리지 못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흐름. 1차적으로 윤정도와 함께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추세 라인이 이탈되면서 거래량 터지는 구간도 좋고요. 1차적으로는 어느 거? 여기에서 다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라인.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흐름, 여기까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흐름, 이런 흐름은 안 가져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돌려주는 V자형은 어떨까요? 목표 주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내일 바닥 V자형 패턴 배웁니다. 오늘 천장 V자형 패턴,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내일 여러분들이 바닥 V자형 패턴을 잡으셔서 지금같이 좋은 장세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목 제대로 또 드린다고 그랬죠. 교육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물론 하락 반전형을 배웠어요. 그래서 확대형에 대한 복습 그리고 V장, 천장 V장을 배웠기 때문에 하락 반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추천 종목을 예습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V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V자 바닥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반등이 나와줘서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오픈해 드립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이 내용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이 종목이 뭔지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 4분기 영업이익률 32%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합니다. 거기에 해외 및 중국 매출 추가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월등히 좋아졌다. 근데 이 실적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2016년 1분기의 실적 조만간 발표되겠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2016년도 전체 실적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상 최대치에 맞는 주가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 개선 폭이 긍정적으로 나올 종목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창피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상 뉘어져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보면은요 완전하게 V장 바닥입니다. 예? 압축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뉘어져 있는 그림이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가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이 저점까지의 흐름 그리고 V자형의 천정 V자형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거기에 거래량이 실리는 흐름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매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내일 배우겠습니다만 밀려 내려가는데 주가 흐름에서 밀려 내려가 저점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이 추세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 추세 라인을 어떻게 했어요? 돌렸네요. 돌렸는데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가는 과정이다.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준다면 이제 거래량 터질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일봉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움직여주게 된다면 이야 V자 대단하죠? 이 종목 여러분들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알찬 내용 다 보내드렸고요.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시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예습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료 특별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여의도 강연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